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헌정 사상 가장 늦게 열린 지각 개원식.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95일 만에 국회의원 선서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이 뒤늦게 열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 의장은 이례적으로 길게 30분 가까이 개원사를 이어가며 3건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3건 분립이 무너진다면서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도 일제히 국민과는 담을 쌓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다. 국회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먼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통령의 직무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 대치만 반복하던 국회가 3개월 만에야 개원식을 열었지만 최장 지각과 대통령 불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2개를 남겼습니다. 정기국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현직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흔쾌히 참석하실 수 있는 국회 상황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누구의 탓이다 이걸 떠나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국회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더더군다나 어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정치 복원에 한 반걸음 한 걸음 정도 나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국회를 방문했을 때, 물리적으로 방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하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21대 국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국회 상황,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강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상황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늑장 개원식을 하게 된 국회의 상황이 대통령이 불참하게 된 이유로 연결이 됐다. 네, 제가 이렇게 논리를 보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아무리 그런 상황이 네.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겸하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어떤 그 여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국회는 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파트너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 마이웨이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니신가 하는 측면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참석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설령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좀 모진 말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셔서 더 넓게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시고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국정 개혁 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더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야 대표 회담으로 여야가 반발짝 나아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셨으면 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민주당 내에서 네. 이 돌출 행동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래서 보기 아까 때문에 조심스럽다. 네. 그래서 용산
반응도 그런 네.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 그 설령 설마 야당 의원들이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그 오셨을 때 어떤 야당 의원들이 뭐 대통령님 좀 소통하십시오. 민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것이 약간 다소 좀 샤우팅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또 그런 자리를 웃어 넘길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금 그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국회 정상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이건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라는 데는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고 그 입법부의 책무를 야당이 좀 다소 좀 거칠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걸 좀 너그럽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 불참 이유 설명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이 아무리 뭐 그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포용리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이렇게 그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대변인님은 그 말씀으로 가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 제가 이제 보기에 논리를 어때요? 제공한 네. 거고 뭐 위해를 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근데 국회 방문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악수를 하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자꾸 그 금도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거 금기예요, 금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야 상황이다, 국회 상황이다. 그것도 품고 가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했었던 그런 결과가 오늘 불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